안녕하세요. 아, 이게 실화인가요? 느낌이 조금 색다르네요. 저는 항상 저희 체육관으로 찍으러 오면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이게 제가 뭔가 찍는다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국내 팬들한테 이렇게 저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어딘가요? 여긴 부모님, 엄마 혼자 사는 집이고요. 여기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정도 살았던 집입니다. 집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제 방인데 이제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창고처럼 그냥 옷이랑 여기는 뭐 그 캠핑용품 이런 제가 캠핑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랑 그냥 저 옛날 흔적들 그냥 이런 거 어렸을 때 사진들이나 가고 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항상 깔끔하게 해놓고 있는데 이제 블랙컴뱃 팬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격투기를 보신 분들이 계셔서 아니 이 선수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조금 어떤 커리어 지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 TFC 패더급 챔피언을 했었고 어떻게 또 좋은 기회로 원 챔피언십에 진출해서 원 챔피언십 패더급 랭킹 1위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벤턴급으로 내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 딱 떡하니 원챔 투신 딱 적혀있네요. 화려한 커리어를 지닌 분이 블랙컴뱃 블레이스테이트 지원하셨어요. 저에게는 이유가 뭘까요? 전 계속 시합을 많이 뛰고 싶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도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희 팀 동료들도 많이 뛰고 솔직히 누가 뭐라 해도 국내에서는 지금 최고 인지도가 제일 높고 인기가 제일 많고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블랙컴뱃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국내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땐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랙컴뱃이 딱 좋겠다, 저를 알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있네요. 옛날에 체육관에서 이게 체육관 건데 체육관에서 훔쳐왔어요. 태권도를 하셨었나봐요? 어릴 때 그 속셈학원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 지능길로 맨날 갔어야 됐는데 거기서 제가 맨날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해지고 싶어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렇게 강해지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격투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가 뭐 다른 학교 친구랑 싸웠었는데 강해지고 싶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고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었었는데 항상 그냥 친구 따라서 입문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임재석 관장님이 하던 데였어요. 근데 저 격투기의 격자도 몰라서 뭐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웠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배우면은 좀 강해질 수 있겠지, 뭐 학교 막 일장 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6개월 배워도 그대로고 맞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좀 내가 좀 멋있게 싸울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놀라운 게 경기를 보면은 진짜 살벌하게 싸우시는데 지금 약간 짱구는 말에 훈이를 닮으셨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조금 살짝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승리의 요인도 될 수 있지만 패배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 챔피언십에서 10년 동안 활동했고요. 세계 챔피언도 도전했었고 지금은 블랙컴뱃으로 둥지를 든 홀리비스트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방타오무에타이 아닌가요? 원래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은퇴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와이프가 또 오빠 마지막 블랙컴뱃이라는 좋은 단체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집중을 못하니까 힘들다 했더니 해외로 가라, 자기가 보내주겠다, 애기 신생한데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와, 저 와이프분이 대단하시네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큰 결단을 내리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붙을만한 선수 중에 김재웅 선수가 저랑 가장 강한 선수가 아닐까. 서로 뭐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합입니다. 투진 선수? 네. 여기 지금 UFC 가방이 있는데 UFC를 가고 싶으신가 봐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거 메고 원 와가지고 막 혼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격투기 하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이게 살다 보면 좀 그러잖아요. 꼭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못 이뤘을 때 그게 꼭 끝은 아니잖아요. 길은 많잖아요. 꼭 RTO를 꼭 내년에 뭐 도전해서 안 단다 하더라도
그냥 블랙컴뱃에 있으면서라도 그만한 대우를 많이 해주니까 시합을 그냥 많이 하고 싶어요. 그냥 도전하고 싶어요.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지금 RTU 결승까지 진출한 우리 벤턴급 챔피언인 유지 선수가 있잖아요. 예. 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 잘하고 있는 선수라 생각해요. 물론 무시했던 선수들도 있었지만 유지성 선수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증명해 나가고 있고 원정 가서도 충분히 잘 뛰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서 잘하고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유수영 선수가 RTU를 떨어진다면 유수영 선수랑 꼭 붙고 싶죠. 그리고 지금 딱히 뭐 블랙컴뱃에서 유수영 선수 말고는 좀 붙여주면 붙는데 막 이 선수랑 하고 싶다 이렇게 불타는 마음이 드는 선수는 아직은 없어서. 지금 박세 선수나 불도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자신을 불타오르지 않게 한다 이런 건가요? 잘하는 선수랑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벤턴급에 있는 컨텐더들이 부들부들 되겠는데요. 그래야죠. 그래 뭐 저도 다 때려잡으러 가야죠. 국내 무대 얼마 만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을 때도 국내 강자들과 많이 붙지 않았나요? 그렇죠. 최승호 선수랑도 붙었었고 운 좋게 이겼고, 제가 국내에서 뛰었을 때는 그런 국내 단체가 지금 블랙컴뱃처럼 그렇게 뭔가 이슈화를 만들었던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선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명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만큼 노력을 못하고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블랙컴뱃은 이 사람이 소심하든 뭐 안 소심하든 선수를 만들어주는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알려지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도 내심 그런 마음 들진 않았었어요? 내가 얘네들보다 훨씬 세고 유명한데 나 원챔인데 왜 나는 못 알아보지? 이런 서러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블랙컴뱃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 텐데 치시나요? 제가 또 이 빠따로는 제가 어디에도 안 밀릴 자신이 있고, 또 우리 재웅이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상대방이 또 들이대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같이 맞불 놓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훅 가는 걸 봤는데 저에게도 맞불 놓다가 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신 선수랑 맞불을 놓으실 건가요? 어떤 상황이든 다 가능하죠. 맞불도 가능하고 레슬링, 주짓수 뭐든지 다 제가 놨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을 운영하기 전에는 패배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완전 체육관도 맡기고 훈련에만 집중하시네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 노려했던 그 전성기 때보다 지금이 더 낫지 않나, 더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신 선수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격이 좋고 그라운드가 약하고 항상 식사하기 전에 즐겁더라고요. 혜준이 형 의외로 소식하더라고요. 혜준이 형 많이 못 먹죠? 예전에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배고파서 그냥 좀 참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 개 시켰어? 배고파가지고. 너네도 다 2개 시킨 거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형은 그래도 하나 먹네요. 다이어트 하려고. 나 요번에 부산에 혜준이 형, 거짓말이 아니고 혜준이 형 시합할 때 있잖아. 나 눈물 날 뻔했다. 혜준이 형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한 대 맞았어요? 아니 계속 맞아. 계속 맞은 게 아니라 한 대 맞았어. 가드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로 빼면서 계속 맞아. 걔가 연타 쳤으면 형 큰일 났어요. 아니 한 대 맞았는데. 레버선 선수는 이 두신 선수가 블랙컴뱃에서 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국내 다 정리한다는 얘기죠. 사실 아직까지 좀 믿기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같이 시합 뛰고 싶습니다. 저희 우상이어서. 얼마나 센 선수인가요, 두신 선수는? 저도 오래 있으면서 여러 선수들이랑 많이 해보고 센 선수랑 많이 했는데 당연컨대 제일 센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희준 선수는 좀 두신 선수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뭐 블랙컴뱃의 챔피언 유진 선수나 지금 투신 선수를 조금 귀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제가 한참 2008년 1월부터 제가 선수 생활을 했는데 군대 전역하고 바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전국 돌면서 챔피언 벨트가 종합격투기 3개, 총 5개 따고 이제 원 챔피언십 일본 시합도 이제 가서 KO 시키고 뭐 그러면서 원 챔피언십에 이제 진출해서 이마나리 롤의 장시자 이마나리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제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하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초사당했는데 저는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원 챔피언십 챔피언을 했던 케빈 벨링원이라고 그 친구도 제가 1라운드에 피니시했고요. 뭐 재용이나 이런 친구도 그 친구랑 싸웠지만 전성기가 이미 한참 지난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연패 중인 선수랑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주가를 올리던 저랑은 좀 차이도 있고 저는 이렇게 화려하게 경력을 쌓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막 뭐 아마추어 뛰고 심지어 뭐 아마추어도 안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지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차이도 있고 경력 차이도 한참 나다 보니 귀엽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원 챔피언십 타이틀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재용이가 타이틀은 도전 못했죠. 할 뻔은 했는데 도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붙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클래스 있는 선수랑 붙게 되는데 좀 긴장 안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선수인 것 같은데 제 못 이길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자신 있고 저도 싸웠던 사람들도 비교해보면은 저도 그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그래도 그 선수 무에타이 베이스고 타격 눈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져요? 이번에 아데사냐 타이틀 도전했던 그 시합 레슬링 코치로 여기 또 오너이자 힝맨 형제 동생 힝맨 프랭크 힝맨이 여기서 항상 지도하고요. 형은 이제 조지거든요. 조지 힝맨. 조지 힝맨은 볼카노브스키 트레이너로 유명하죠. 그러면 그 코치들이랑도 같이 훈련하시나요? 그럼요. 같이 훈련하고 저를 무척 많이 예뻐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 보니까 뭐 아사쿠라 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선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선수들 했을 때 승률이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저랑 같은 체급은 저를 이길 사람이 없다. 위 체급도 제가 지진 않습니다. 지금 홀리비스트 선수가 가족이고 뭐고 다 접고 지금 방터에서 맹훈련 중이에요. 저도 진짜 맹훈련 중이에요. 여기 최고의 선수들 여기 있는 최고의 선수들 엄청난 선수들이에요 진짜로. 언제 한번 블랙컴뱃의 챔피언이 될 거예요. 지금 블랙컴뱃 나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엄청 강한 선수인데 좀 청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맞잖아, 너 청각 장애잖아. 그래도 장애가 있긴 하죠. 지금 근데 이쪽 못 듣지 않냐? 못 들어서 기억도 안 날 텐데? 누가요? 이쪽 귀로 못 듣잖아. 저 양쪽 귀가 안 들려요. 좀 조건 좀 걸어주세요. 제가 이길 테니까 써주세요. 아, 1+1인가요? 네, 제가 판정 안 갈 테니까 판정 안 가면은 이 선수 제발 꼭 써주세요. 진짜로 제가 판정 안 갈게요.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꼭 써주세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뭐 얘도 끝나는 거죠. 해본 센스 마지막에 입학하라는 거. 이 동네에서 가장 고급진 그리고 맛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안 오죠. 밤에는 아주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곳입니다. 옆에 분은 또 누구시죠? 저희 친형이자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도 했었고 뭐 일본에서 타이틀도 얻고 한국에서도 얻고 해가지고 같이 형제 파이터로 원 챔피언십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대령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홀리비스트 선수 좀 어떤 격투기 생활 살아왔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내 생활을 길게 했어야 되는데 국내 선수 생활 짧게 하고 해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선수 임팩트 강한데 아직 알려지지 않는 그 베일에 쌓인 그런 선수가 홀리비스트 선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생이지만 기계 같아요. 정말 달아지지 않는 기계. 보통 선수 생활을 길게 하면은 관절이라든지 뼈가 안 좋고 척추도 안 좋고 한데 그런 부상이 전혀 없고 굉장히 성실하고 완벽한 선수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갑자기 말을 거네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많이 알아보거든요. 이 원 챔피언십 파이터를 하면은 제가 힙 댄스 한번 하면은 애들이 아하 바로 애들이 입 터집니다. 힙댄스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할이랑 싸웠을 때 이만할이 앉아서 들어와라. 내가 너 다리 꺾어버릴 거다. 이런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서서 엉덩이를 딱 보여주면서 스월킹 했던 그 영상이 원 챔피언십에서 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도 높고 재밌다고 이렇게 평을 많이 듣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외국으로 너무 빨리 간 거예요.
해외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오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블랙 컴뱃이었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좀 심어주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잖아. 원래는 형님이 반대를 했죠. 야, 메이저에 있다가 어떻게 국내로 돌아오냐. 그냥 그만해라. 세계 챔피언도 도전했고 뭐 UFC 아닌 이상 그만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블랙 컴뱃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하더니 야, 너무 좋은 단체다. 본인이 더 신났습니다. 나중에. 내가 내 동생을 칭찬하는 건 그렇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너의 실력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베일이 쌓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필름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블랙 컴뱃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다고 했죠. 아주 만족합니다. 저도. 선수를 뭐 휴머니즘과 스토리를 통해서 최고로 만들어주는 이런 단체가 있었던 걸 찾아보자면 일본의 프라이드, 미국은 그냥 단순하게 입장하고 끝이잖아요. 메인 이벤트나 코메인 이벤트 정도는 프로모션 영상 찍어주고 하는데 블랙 컴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영상을 찍어서 멋있게 만들어주고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 푸켓까지 직접 또 와서 촬영해주시고 이런 단체는 전 세계 어디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블랙 컴뱃이 확실히 입지가 있다는 걸 느낀 게 우리가 길 가다가도 너가 블랙 컴뱃 저지만 입고 있어도 너한테 그냥 막 챙겨주고 너 블랙 컴뱃 선수라고 하고 제 머리 잘라주는 사람도 블랙 컴뱃 매니아예요. 심지어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진짜 블랙 컴뱃이 최고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마음의 확정을 내신 건가요? 네, 최고의 단체에서 뛰어야 최고가 되니까 최고가 돼봐야죠. 이 단체 다 정념하고. 일로 건너가자. 이제 어디 가시나요? 훈련하러요. 훈련하러. 형! 조심하세요, 형님. 역시 형 DDR 시대군요. 야, DDR 이거야. 이거 펌프. 국내에 있는 격투기 선수들은 빨리 해외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돼요. 진짜 힘들고 이걸로 스텝이 좋아집니다. 딜라쇼보다 잘했어요, 진짜로. 뭐. 딜라쇼한테 이거 알려준 거잖아. 챔피언인 이유가 있네요. 형 주머니에서 포크 좀 보여줘. 주머니에 형 포크를 갖고 다니까요. 아, 근데 일부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놀러 갔다가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있더라고, 이게. 아,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왜 닉네임이 홀리비트예요? 원래 오뚜기였는데 가족들한테 이제 어떤 닉네임이 좋을까 혹시 좋은 게 있으면 추천해달라 했더니 이제 저희 집안이 또 기독교 집안이고 또 매형이 목사님이시고 링이나 케이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런 야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 링이나 케이지가 아닌 바깥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착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서 정해지게 됐습니다. 격투기를 시작하게 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군대 말년휴가 나왔는데 체육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합을 응원 갔는데 이제 체육관이 신생체육관이다 보니까 막 편파도 당하고 또 시합 나갔을 때 좀 명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죠. 내가 나가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 물론 지금 뭐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군대 군인 정신으로 오뚜기 정신으로 오뚜기 부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니 1년에 아마추어를 한 30-40번 나간 것 같아요. 종합격투기, 무에타이, 킥복싱, 뭐 주짓수 다 나갔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생을 하다 보니 UFC 오퍼도 2번 받게 되고 또 원챔 계약 때문에 한 번 못 가고 한 번은 중국 사드 의사이 때문에 UFC를 못 가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굉장히 축복받은 격투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점수가 좀 아쉬운 거 아니에요? 미쳐봐 씨. 야, 재영아, 너 이거 기록 깨고 블랙컴뱃이랑 계약하자. 이거 기록 깨고 계약해주세요. 왜 이러는 체크으로 지금. 일단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계약할게요. 이게 짬밥의 차이다. 짬밥의 차이. 이번에 스트레이트로 보낼 거기 때문에 나 스트레이트 원투로. 야, 이거 고장났네. 야, 너무 세서 고장났네. 아, 이거 고장났다 진짜. 잘못 쳤어. 나 여기 손이 안 좋아. 나 여기 주사 맞잖아. 근데 제가 여기가 야구 좀 해요? 야구 좀 하세요? 페이보릿 운동이지. 아, 형 뒤에 LG 트윈스북 준비가 됐네요 오늘 야구하실. 야구하면 나지. 이게 알지 너네들. 이게 빠따 훈련이야. 진짜 KO 못 시켜봤잖아. 네. KO 못 시켜봤지. 시켜봤어요. 너 못 시켜봤잖아. 맨날 판정으로만 가잖아. 너 그거 못 너 시켜봤. 파운딩으로 시킨 거 말고. 이거 많이 해야 돼. 아, 네. 이게 나 알지. 그 스피드는 타이밍이 압도하고. 알지. 아 타이밍으로 치는 거. 보여줄게. 갔다 올게요. 야, 물가가 올랐어. 야, 봐줘. 간다. 네. 자, 거리 좀 봐볼게. 눈이 안 보이지? 아, 간다. 아, 다친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역시 격투기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복은 잘못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아, 형 벌써 끝났어요? 아까 제대로 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써주세요. 여기 너무 어둡다. 변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좀 여기 잘하는 사람들만 와야 돼. 우리 수현이 졸려요. 똘망똘망해. 엄청 빨리 크고 있어. 오, 이 멀리 방타구까지 보내줘서 고마워요. 뭐. 운동 열심히 잘했지. 항상 잘하고 있지. 아유, 애기 얼굴이랑 와이프 얼굴 보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제 와이프분이 블레이스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선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뛸 수도 있는 건데 네. 흔쾌히 승낙을 하고 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뭐 국내는 이미 10몇 년 전에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 올라오는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랙컴뱃이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뭐 선수들의 전적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실력들이 다들 좋고 저에게 좀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명분이 돼서 아, 이 블랙컴뱃 선수들은 다 제압을 한번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또 한국에서의 인지도도 좀 높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유지수 선수도 투신 선수도 좀 뭐 귀엽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흥분을 시킨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랭킹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언더독 선수, 빡세 선수 이렇게 마음속 한 구석에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체육관 오픈을 안 하고 계속 선수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월드 타이틀 벨트 한번 원챔에서 무조건 걸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아, 투지 선수 이제 훈련 시간인가요? 네. 원래 하루에 운동 스케줄 좀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 웨이트 하고 그다음에 점심 운동하고 저녁 운동. 아, 정말 운동만 하시네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익스트림 컴뱃 팀은 좀 본인이 어떤 팀인가요? 가족이죠. 일단 뭐 가족을 떠날 순 없잖아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물론 저도 뭐 해외 가서 훈련 많이 해봤는데 해외에서 훈련한다고 모든 경기가 다 좋으면 해외로 다 갔겠죠. 한국에서 시합하고도 많은 선수들이 이기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그 홀리비스 선수가 저 시합을 앞두고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각오를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이게 시합은 실력도 실력인데 마음가짐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나도 더 독하게 마음이 먹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이제 MMA 스파링 시간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한산한 편이에요. 감기, 눈병 막 이런 거 유행 중이라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안 온 것 같습니다. 또 저랑 스파링 했던 애들이 한 번 하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씩. 뭐 나비도 잘 안 보이고. 김동현 선수 탭 받았던 그 선수 아닌가요, 나비 선수? 맞습니다. 그 친구랑 한 3-4번 정도 운동했는데 테이크다운 좋은데 테이크다운 다음에는 뭐 인상적인 게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제가 이제 테이크다운을 당해서 계속 탈출하고 뭐 가드에서 뭐 안바라든지 오버플라타 이런 거 기술 시도하니까 이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하고 숨 헥헥거리면서 그러면서 점점 드물게 나오더니 지금은 안 나온 지 한 2-3주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방타워에서 퇴출시켜버렸네요. 투신도 근데 리네크랑 싸울 때 보니까 테이크다운 타이밍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다운이 장착이 됐네 이 생각했습니다. Rush Royal. I'm an MMA fighter with a record of 5-1 and I'm fighting one championship. Oh, I saw that you spar with Kim. How was it? Yeah, it's good. He's the famous guy known for the dancing. It's great work with him. He's very strong, very strong. I feel he's strong everywhere. He's good on the feet, he's good in the grappling, he's good in the clinch. He is small, I believe, for the weight class, but he's very strong. Like super strong, super powerful, very fast twitched, dangerous everywhere. Do you know that he had a title shot at one championship? Yeah, I know he fought for the title, and I don't think it'll be too long before he's back in there fighting for the title again. Shout out to Holy Beast. He's going to do his thing on September 28th. Let's go.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컴뱃에서 뛰었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팬들이 봤을 때 우와 진짜 멋있다, 너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원 챔피언십에 슈퍼스타가 있어요. 마틴이라고 2체급 챔피언을 하고 3체급까지 도전했던 그런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 슈퍼스타가 단 한 번도 KO 된 적이 없었어요. 재영이가 바로 KO, 실신 KO를 시켰었죠. 챔피언 출신인 뭐 케빈 벨링도 싸웠었고 지금 현 챔피언인 탕카이를 되게 힘들게 만들기도 했었고 존 리네커라고 또 UFC에서도 되게 잘하다가 원챔으로 넘어온 선수인데 비록 마지막 10초 남겨놓으시긴 했지만 저는 이긴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선수가 감량도 실패했었고 2.4kg 정도 실패했는데 원래 안 싸워도 되는데 재영이가 한다고 했었던 경기인데 저는 이겼다고 봐요. 그 경기는 엄청 잘해요. 재영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해서 지금 너무 잘하죠. 김재용 선수가 이제 블랙컴뱃에 복귀했다는 거는 벤턴급의 진짜 왕이 되려고 온 거니까 아마 상대 선수들은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왕이 될 거야. 투신이 뭔지 아마 보여줄 겁니다. 아니 이 매치는 이거 여기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원래 돈 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유료로 올리십시오. 유료로. UFC 개미족 이채영 선수와 원챔 1위였던 투신 김준 선수의 대결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더 심하게 구겨집니다. 김창호 선수가 닉네임이 개미지옥인데 제가 개미가 됐습니다. 이거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아니 이거 연기 아니야? 힘든 연기 하는데? 인터뷰하는데 막 이래. 원래 저는 확실히 많이 봐온 상황이어가지고 재영이가 원래 확실히 신창호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플링에서도 압도하나요? 원래 처음부터 압도했었습니다. 세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유지수 선수와 김혜지호 선수 누가 더 그래플링이 뛰어나냐. 그래플링이라고만 하면은 유수영 선수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훨씬 잘할 것 같은데 MMA에서는 3라운드까지 갔을 때 그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체력과 그때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창호는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테크닉을 더 입히면 훨씬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와, 이렇게 되면은 유지수 선수와 만약 투신 선수가 붙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UFC 가야죠. 둘 다. 가란 말이야, 가라. 오지 마. 근데 혹시나 유지수 선수가 만약에 결승에서 떨어지게 돼서 네네. 다시 이제 블랙컴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네네. 두 선수의 싸움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기게 만들어야죠. 근데 재영이 너무 잘해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사실. 원래 재영이가 그 한 체급 높은 상대랑 싸웠었어요. 계속 다이어트 하는 걸 좀 싫어해서. 근데 지금 완전히 체급을 낮췄고 그에 맞는 몸을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여태까지 뭐 십몇 년 봐왔던 그 상황 중에 지금 제일 좋아요. 와, 방금 한 선수 누군가요? 원 챔피언십 우즈베키스탄 선수인데요. 시합 3번 뛰었는데 2번 보너스 받은 선수입니다. 현역 원 챔피언십 선수들하고 해도 압승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skill. They can do ground, can do boxing, can do everything together. Very good. 아까 그 밑에서 갑자기 그 기무라였나요? 아, 예. 와, 그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웬만한 뭐 메이저 선수만큼 좀 잘하거든요. 저 친구가 프랑스 친구인데 탭보다 비명이 먼저 나왔네요. 오늘 우리 블랙컴뱃에서 촬영 와서 그런지 방금 그 친구가 약간 미쳤습니다. 삘 받아가지고. 그래도 순식간에 탭을 받아냈네요. 원래는 더 빨리 나오는데 아직 저한테 뭐 버티기에는 쉽지 않죠. 야, 창호야. 아까 더 잘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어. 재영이에게. 만회가 안 됩니다. 케이지 레슬링이면은 그래도 이창호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거 원래 돈 내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아.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3분은 재영이가 이기는데 10분은 창호가 이기는. 종이 달렸네.
무조건 챔피언 되실 것 같습니다. 실력은 이미 UFC예요, 진짜로. 이창호 선수는 RTU에서도 또 많은 외국 선수랑 싸워봤잖아요. 네.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똥꼬빠는 거 아니야? 좋은 자극자가 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수를 만났다면 안일한 준비와 그런 방심,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긴장해서 전성기 이상의 몸 상태가 나올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원챔 친구들이 아까 저랑 스파링 할 때 제가 뭐 기무라로 탭 받고 그랬더니 여기 저를 공략법을 지금 코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 홀리비스트 선수가 이만하리로의 창시자인 이만하리 선수를 또 이겼잖아요. 봤어요. 경기 다 보진 않고 엉덩이 흔드는 그것만 봤어요. 물론 홀리비스트 선수가 잘하는 선수죠. 물론 막 주짓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만하리가 더 잘했겠죠. 근데 MMA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김대한 선수의 그라운드가 엄청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홀리비스트 선수는 유지수 선수든 투신 선수든 좀 귀엽게 보던데요. 나이로는 귀엽죠. 실력으로는 홀리비스트 선수가 귀엽습니다. Muscle is so big. Oh my god, very strong. Let's go. 장혜일리 선수도 여기 방타고 있네요. 온 지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고요. 썰을 하나 풀자면은 장혜일리가 한국 탑 FC 때 원 챔피언십에서 세계 챔피언을 도전해서 그런지 먼저 저한테 뭐 페이스북으로 그 친구 추가 요청하고 메시지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10몇 년 만에 봐서 그 말을 해줬는데 웃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입장이 완전 바뀌어서 감회가 새롭고 다시 또 이게 역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인도의 레슬러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고요. ITU. Maybe I wanna fight again with Singuk Choi. 최종국 선수랑 했던. Yeah, I wanna fight against Singuk Choi. Again? He beat me, but now I wanna beat him. I'm ready for now. Yeah, because I lose the with only 1 point decision because of my striking. But now I'm good in striking. You striking upgrade? Huh? Yeah. Now upgrade. Now upgrade. People. Now upgrade. Oh, good. So when you have next time, you give me some technique. You teach me low kick striking. Yeah. Technique very good. Only mental. Mental. Next step. Next technique. Mentally number one. Mentally number one. 이제 하루가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러면 투신 선수의 격투 인생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극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추어 때 생각해봐도 되게 시합 때 무섭고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겨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합할 때 막 무섭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재밌고 보여주고 싶고 이번 시합도 제가 또 이겨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막 뭔가 좀 무도가 같은 정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넘버링이 부제가 왕들의 기환이에요. 이만한 각오 좀 어떠신가요? 그 블랙컴뱃의 벤턴급 하면 김재용, 벤턴급 하면 투신 이렇게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푸켓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숙소입니다. 최악의 컨디션을 위해서 후원도 받고 스스로 투자를 했습니다. 진짜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를 두고 올 정도로 이 경기에 진심입니다. 머릿속에는 재용이밖에 없고요. 그 재용이를 넘어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블랙 리스트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대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이상의 대진이 한국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있을 수 있을까요? 팬들께서는 무조건 만족하실 만한 경기력으로 게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블랙컴뱃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벤터급 왕자에 제가 등극할 것 같습니다. 되게 격투기 진짜 진심이신데 본인에게 격투기는 어떤 건가요?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무도가 정신으로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직 여운이 좀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세계 최강이 되고 싶다.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닐까요? 뭐
어릴 때 뭐 드래곤볼을 본다든지 뭐 드래곤볼 얘기하면 웃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공감한다고 봅니다. 세계 최강이 되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가볍게 하겠지만 아직은 제가 도전해볼 만하다. 아직 노화가 오지 않았다 생각해서 끝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홀리비스트 선수 저를 뭐 자꾸 뭐 귀여운 후배 그런 후배 취급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홀리비스트 선수를 단 한 번도 선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강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귀여운 게 뭔지 한번 경기 때 보여드릴게요. 재웅아, 너가 나를 선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가 국내에서 무명 선수들하고 뒹굴 때 나는 원 챔피언십에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한 사람이야.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너가 더 유명하지만 케이지 안에서 경험은 내가 더 많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줄게. 대단한 것 같아요. 홀리비스트 선수 신혼이신데 해외 나가서 훈련하신다는 게. 그 덕분에 제가 시합에 임하는 각오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수많은 왕자에 앉아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공석이 된 블랙컴뱃 왕자가 탐이 난다. 너도 노리는 것 같아, 지금가? 근데 너는 이번에 나한테 완전히 깨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저는 단순히 홀리비스트 선수랑 싸우기 위해 블랙컴뱃에 온 게 아니에요. 블랙컴뱃의 챔피언이 되기 왔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컴뱃 선수들이 보여줬던 강함이랑은 다른 강함을 보여줄 거고 그게 바로 투신의 기함, 왕의 기함입니다. 솔직히 너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냥 귀여운 어린애일 뿐이야. 누가 블랙컴뱃의 진짜 왕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9월 28일 서울에서 보자. Black Combat 12, The Return of the Kings.